인텔이 기술이 없어서 그동안 제조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향후 미국 정부의 뭐 대대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인텔이 과거에 그 제조업체로서의 그 명성을 다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만은 삼성전자에게는 꽤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김영 팀장과 함께하는 잡담 한바탕, 김영의 프로 잡담러 시작합니다. 네, 팀장님 혹시 핸드폰 기종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네, 삼성 노트 쓰고 있습니다. 아, 삼성 노트를 사용하고 계신 팀장님과 다르게 저는 바로 아이폰, 그리고 애플 워치, 에어팟, 맥북, 아이패드까지 정말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 같은 사람을 보통 앱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앱등이들이 눈이 돌아갈 만한 애플의 새로운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애플의 반도체 사업 확장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맥북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를 출시하면서 정말 반도체 사업 확장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는데요. 이런 애플의 M1 프로와 M1 맥스 출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애플이 지난달 18일 날 뭐 노트북용 고성능 통합지민 M1 프로, 그 M1 맥스를 공개했죠. 뭐 사실 애플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는 이미 예정된 흘러간 흐름 같아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직접 설계에 관심을 많이 보여왔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실리콘이라는 브랜드명 아래 뭐 반도체를 이미 직접 설계 중이었었죠.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 H 시리즈가 유명하다라면 M 같은 경우는 모바일 영역을 넘어선 이제 노트북이나 맥 같이 조금 고사양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거는 현재 자사에만 통용되는 뭐 모바일 기기에만 통용되는 반도체를 향후로는 뭐 전기차용 반도체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뭐 이 시장까지 노려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애플 자체가 이런 자기를 자체 반도체 생산한 가장 큰 이유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애플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애플의 그냥 월등히 뛰어난 성능이거든요. 그 성능에 맞출 수 있을 만한 반도체를 아무래도 수급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직접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시장 확대까지 노려보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애플의 반도체 사업 확장이 이런 반도체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 시장에 대한 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지고요. 뭐 각 하는 역할은 분명히 나눠졌죠. 메모리는 기억을, 그리고 시스템은 연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 규모 자체는 메모리가 3, 그 시스템이 7 정도로 훨씬 더 커요. 시스템이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꽤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종류가 구별되는지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만 전담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펜립스라 부르는데, 펜립스 기업들이 있고, 이 제조 공정만 담당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후공정을 담당하는 뭐 패키징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다 통과하는 IDM, 뭐 흔히 말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설계만 전담하는 펜립스 기업이고요. 이 설계된 제품을 생산해 주는 곳은 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거의 전담하고 있죠. 과거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 한해서 삼성전자에도 이걸 위탁 생산을 맡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쟁사다 보니까 정보 유출 같은 걸 고려해서 최근 제품은 전량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반도체 직접 설계는 아무래도 이 펜립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CPU 최강자인 인텔이나 AP 최강자인 퀄컴 같은 회사들이 최대 고객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보 누출의 위험성 때문에 위탁 생산을 중단했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경우처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자체가 뭐 삼성전자에는 뭐 지금 일감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이 미국 핀테크 업체들의 뭐 반도체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부 다 파운드리 영역을 확대를 모색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미세 공정 부분에 국내 기업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강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애플에서도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뭔가 M 시리즈, 차세대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리 위탁 생산 맡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뭐 시장 확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MPU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 중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MPU, 뭐 뉴럴 뭐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부분인데 AI가 대두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반도체예요.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MPU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MPU의 특징은 딥러닝 기술인데 결국 현재 기존에는 CPU와 GPU의 기능이 합쳐진 능력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MPU를 누가 잘 생산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꽤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더 고밀도 직접 회로를 만들 수 누가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미세 공정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 경쟁력이 여전히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인텔이나 애플이나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진출이 삼성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애플의 반도체 직접 설계보다는 미국 반도체를 대표해왔던 인텔이 뭐 미국 정부와의 상의를 통해서 뭐 펜디스 업체에서 다시 IDM으로 선회를 선언한 그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국의 회사에 IDM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건 지금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미국을 대표했던 산업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 제때 필요한 반도체를 수급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GM이나 포드 이런 미국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과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를 좀 꺼려했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서 뭐 주요 산업들의 자국 생산을 좀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1년 전부터 나왔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인텔의 뭐 자국 생산을 좀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꽤나 큰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인텔이 기술이 없어서 그동안 제조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향후 미국 정부의 뭐 대대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인텔이 과거의 그 제조업체로서의 그 명성을 다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만은 삼성전자에게는 꽤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애플의 반도체 사업 확장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또 국내 기업까지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프로 잡담론은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